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거 그냥 놔두고 형사재판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저 심사위하면서 예를 김재규 사건 들었었거든요. 45년 전 사건이에요. 45년 전 사건인데 그쵸? 최근에 네. 내란 목적 살인죄는 이건 재심 사유가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재심이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도 내란이 안 되는데 그렇죠. 중앙정보부 동원해가지고 대통령하고 경호처장을 암살을 하고 거기서 막 국무회의를 열고 뭐 별걸 다 했잖아요. 근데도 그게 내란이 아니고 그냥 단순 살인이다라는 취지로 재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건 어디까지 본 거냐면 내란 안 된다는 걸 사실상 판단하거나 그렇죠. 다름없어요. 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전에는 무슨 8대 네. 0으로 인용되네 어쩌네 이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네, 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다 쏙 들어가 버렸어. 쏙 들어왔어. 쏙 네. 들어갔어요.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하나 네. 확실하고 그리고 이번 주 내에 판결 선고가 될 거다도 거의 다 없어졌어. 없어졌고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결정은 이번 주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서 그거는 뭐 사실 네.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뭐 못 나온다는 것도 찌라시가 막 돌다가 하여간 네.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그러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최상목 대대행하고 그 이제 TF 팀들이 뭐 정부 부처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약간 해단식 비슷하게 오늘 점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점심하면서 돌아가서 이제 원상복귀. 그동안 부처에서 기재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대통령실 비슷하게 하나 꾸며놨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놀고 있고 그렇죠. 기존 대통령실은 놀고 네. 있고 자기가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불러다가 네. 한 2달간 그래도 뭐 TF 팀으로 해서 뭐 대통령 놀이 잘했죠 뭐. 네. 어쨌든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네. 공무원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아유 바람이 불기도 전부터 바람 불기 전에 방향 저쪽에서 뭐가 오나? 바로 넣는. 예. 그래서 오늘 점심 때 해단식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원대 복귀하는 그런 작은 이벤트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네. 선고하는 거네요. 예, 나온다고 좀. 아니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보니까 네. 12월 18일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 기일을 잡았더라고요. 네, 원래 17일까지는 기일을 하나도 안 잡았었고, 네. 근데 18일에 기일을 하나 잡은 거 3월 보면 18일. 3월 18일.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렇죠. 적어도 대통령 탄핵 선고는 그렇죠. 맞아요. 없는 맞아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렇죠. 3월 18일까지 아무것도 안 잡았다가 아무것도 안 잡았다가 그렇죠. 딱 18일 잡은 거 보면, 예, 그렇죠. 그 17일까지 기일이 없었거든요. 네. 18일 잡은 거 보면 이번 주에 뭐 선고를 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을 지난주에 뭐 평의를 막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네네. 주에 선고를 하고 대통령 탄핵은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거야.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안 하면요. 네. 이거는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몰라요. 몰라요. 네, 사실 그렇죠. 예. 굳이 문영배 이미선 입장에서 이거 되지도 않을 거 네. 괜히 자기네가 기각하는 선고, 기각 또는 네. 각하하는 선고하고 가느니 그냥 똥 싸질러 놓고 가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둘 수 네. 있죠. 네네. 자기 임기가 4월 18일까지죠 아마 네. 그분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뭐 판결이 며칠이니 그래서 그렇지 공무원이 6년 임기인데 네. 마지막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사실은 병장도 말년 병자 뭐 군대 갔다 오시면 마찬가지죠. 1년 6개월 요즘 18개월인데 떨어진 낙이도 조심해야 돼요. 막판 2달은 그냥 아무것도 안 네. 하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병장들이. 떨어진 낙도 조심해야 네, 돼요. 근데 이거 지금 6년 임기인데 마지막 한 달 남은 사람이 뭘 그러니까요. 저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차라리 그냥 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 속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3월 14일 날 헌재 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 경찰들이. 경찰들이 아. 그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안국동으로 모일 걸 대비해 가지고요. 네. 경호라든가 질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또 상가들 거기도 좀 문을 닫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아. 혹시나 어떤 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든 간에 네. 좀 이제 과격한 행동이 나올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네. 상가에서도 문을 닫는다라고 좀 황당한 거는 주유소가 뭐 기름을 뺀다는 얘기도 그래요. 설마 기름 빼겠습니까? 그냥 주유소 문 잠그고 그냥 불 끄겠죠. 근데 말로는 그런 말도 돌아요. 주유소에 탱크 아이, 기름 빼자. 누가 폭탄 터뜨려요? 그러니까 누가 테러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3월 14일 날 헌재 주변에 대한 경비 경호가 좀 강화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이번에 네. 박 대통령 탄핵하던 날도 네. 뭐 몇 명이 돌아가셨다. 이런 게 기사에 막 나요. 그동안은 그때 돌아가셨다고 뭐 우리공화당 이런 데서 했었거든요. 예, 예. 한 4분 돌아가셨다 그날. 네네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언론이 안 다루다가 네네. 이번엔 갑자기 막 다뤄. 그때도 그렇죠. 몇 분 사망했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예.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대형 사고가 날 것처럼 막 그러는데 사실 탄핵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고 안 나요. 사고 안 나죠. 그렇죠. 네. 기간이 가까우면 사고 날 일이 없죠. 인용되면 사고 나지만 기각되면 사고 날 일 없어요. 제가 보기엔 월드컵 4강 진출 못지않는 전 네. 국민의 빠바빠빠빠 네, 그렇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크락신을 울리면서 그때 월드컵도 얼마나 국민들 열광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안국동 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지금 구속 취소를 놓고 약간 잡음이 좀 일고 있긴 합니다. 이재명이 네. 지금 제일 가장 맛이 간 건 이재명 같아요. 그렇죠. 가장 맛이 간 네, 건. 맛이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래서 되게 황당한 걸 해요. 네. 국회에서요 잔다.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본회의 단상 점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걸 막아야 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왜 입을 까고 잔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할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그리고 없죠. 없죠. 회기도 네. 아니에요. 근데 네. 국회에서 다 뭐 철야 뭐 릴레이 농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국회에서 잔다. 일단 그거는 일단 정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말 제일 잘 듣는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니까 예, 예. 그 의원들만 냅다 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의총을 열고 네. 광화문 갔다가 네. 돌아와서 저녁 10시에 의총하고 그다음에 거기 잔다. 지금 이런 계획까지 세워놨다 집에 못 가게 그러는데 하려고. 집에 못 가려는데 근데 이게 자기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제 앞에 가서 대검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구속 그 뭐야 영장 그 뭐죠? 그러니까 석방 지휘서 네. 이거 말고 즉시 항고를 하라. 이거를 하려고 30명이 대검을 찾아가지고 항의를 했었고 네.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고 이제 풀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딱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네. 싶으니까 국회에서 국회 잘하. 그러니까 국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 근데 저게 무슨 비상대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뭐 상황이 있어야 비상대기라지. 그렇죠. 누가 국회에서 자고 있다가 나오는 거랑 집에서 자다가 나오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어차피 국회에서 뭐 상황이 벌어질 게 아닌데. 그렇죠. 국회에서 헌법재판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뭘 할 게 없는데 괜히 국회에다가 그냥 사람들만 힘들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뭔가 비상대기 하려면 사실 안국동 가야 되는데 네. 나는 애매하게 춥습니다. 많이 풀린 것 안국동 같지만 앞에 가서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풀린 것 같아도 막상 네. 나와서 서 있으면 되게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날은 춥고 뭔가 뭐 퍼포먼스를 보여야겠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회가 소파에서 누워 있는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진작부터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패 아니냐 그랬으면 요 얘기를 해도 말이 될 텐데 여태까진 검찰 잘한다 하더니 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왜 검찰을 갖고 뭐라고 그래? 그렇죠.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네. 이분도 사실 지금 막 이제 탄핵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황당해요. 1월 26일 날인가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제 한골 포기하니까 그 석방 지휘를 하니까 바로 그냥 탄핵시키겠다. 망고 역적이다. 아 이거 짜고 쳤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짜고 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수처랑 짜고 쳤지. 이재명이 공수처랑 짜고 치고 이재명이 문영배랑 짜고 치고 있지. 뭘 검찰이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 구속돼 있었는데 뭘 짜고 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만 조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 선고가 3월 26일입니다. 네. 항소심. 괜히 판사들 욕 그렇죠. 잘못했다가. 판사들 건드고 싶지 않은 거야. 네, 판사들 건드고 싶지 않고 네. 검찰만 조진 거예요. 지금 작년 내내 법원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네, 네. 그렇게 받들어 모시면서 그렇죠. 어떻게든 그래서 그 덕분에 저건 무죄 받았잖아요. 그렇죠. 위증은 예, 위증 일시 위증 받았죠. 그건 무죄 받았는데 그리고 재판들도 질질 끌었고 사실 말도 안 되게 지금 다른 재판들도 다 질질 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이게 법원에다가 짜웅한 덕분인데 그렇죠. 그러나 하여간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예전에는 민주당이 뭐 총동원령 내리고 그러면 그래도 뭐 몇만 명 모인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어제도 토요일 날 신고를 10만 명을 했는데 10만 명이었는데 5,500명. 네, 경찰 추산 5,500명. 5%가 모여가지고요. 경찰 인력이 그 사람들보다 상당히 비슷해 보일 정도로. 네. 아니, 경찰은 10만 명이라 그러니까 네. 그래도 한 몇천 명 해야 되는데
그 명천 명하고 비둘기하고 만약에 10만 명 온다 그러면 네. 그 경찰이 얼마나 많이 와야겠습니까? 네. 경찰 뭐 수천 명이 와야 되죠. 네. 근데 다 정작 모아 보니까 5천 명밖에 안 왔었다. 5,500명 정도. 그러면 경찰 인력이 제가 보기엔 한 1,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5분의 1이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네. 살풍경 네. 듬성듬성 해가지고요. 아니 그리고 막 깃발만 나붙겨. 사람- 깃발들은 어, 엄청나게 큰 어, 것들 어. 들고 흔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 수가 적으니까 깃발 이러고 큰 있어. 거가- 아이고 저 제대로 들지도 못하네. 크고 무거워가지고 웃잖아. 아이고. 아니 무슨 봉산 탈춤 추듯이. 저 제목이 재밌네요. 제목이 하고 있네. 이렇게 써놨는데 봐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렇게 마음껏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큰 깃발을 저렇게 휘둘러도 그러니까요. 거슬럭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야, 여기서 보인 깃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노동당 깃발 있었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체게바라 깃발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련 뭐 볼셰비키 혁명 깃발도 모였다 그러고 반미 깃발. 아, 그리고 사회주의 전진. 뭐야 이게? 사회주의 전진. 사회주의 전진은 저거는 네. 꼭 안 빠지고 등장하더라. 그다음에 사회주의 정당 깃발, 건설연대, 네. 자주연합, 전위공산주의적 미래주의 연합 깃발. 야, 저게 진짜 실체가 있는 단체에서 내놓은 깃발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만들어서 들고 깃발에 있는지. 쓸 게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쓴 건지. 민주당 총동원령을 했더니만 나온 게 전부 빨갱이들이야.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총 동원하니까는 전부 다 아니 그리고 친북 세력들이 나왔네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140몇 명 나왔다는데 네, 그럼 의원 나오면 되게 보좌진도 한 대여섯 명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해도 대충 한 1,000명 나온 건데 근데 5,500명이면 그렇죠. 일반인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지나간 사람 또 빼고 이러면은 네. 사실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모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뭐지 하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조차도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중국인들 안 오는 거. 중국인 안 온 게 제일 큰 거 제일 같아. 큰 거, 제일 큰 거 같아.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알바생 안 쓰는 거. 지금 돈 떨어졌거든요. 돈이 떨어졌어. 저는 알바생 못 떨어진 거 씁니다. 확실한 것 같아. 세 번째. 그래서 알바생을 못 써.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총동원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이 세 가지 이유가 모일 가장 크지 사람도 않을까. 안 와. 네. 그렇지. 민주당 사실 지지자들도 네. 이재명 대표가 모여라 하니까 가기 싫은 거. 호남의 정서가 그대로 지금 반영됩니다. 호남에서 지금 아니 이재명 사실은 저거 뭐 총동원이다 그러면 호남에서 버스 타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발적으로 올라오죠. 사람들이 그 동의를 하면은 서울시 비둘기가 더 많다는 속보. 저거 보고 하는 얘기구나. 사람보다 비둘기가 더 사람보다 많다. 비둘기가 더 많다. 네. 철야한 다음에 철야한다고 그랬는데 철야가 아니라 2시간 만에 철수. 싹 다 헤어졌다고. 그렇죠. 철야가 어. 아니라 철수. 저녁 집회를 네. 했다. 철야 집회가 아니라. 이게 군중이 굉장히 많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리 추워도 버틸만 해요. 아 그리고 네. 군중이 많으면 네. 그 자체가 재밌어서 네, 그렇죠. 길어져. 그렇죠. 길어져. 네. 지금 이 행사 탄핵 반대 자체가. 집회는 그렇죠. 했다 하면 5시간, 6시간씩에. 맞아요. 왜냐면 있는 사람들을 보내기가 싫어. 그렇죠. 2시간 만에 보낼 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 있는 사람들도 그냥 계속 있는 거야. 저 사진도 지금 어제 오늘 유명하게 돌리고 유명해. 저 여자 진짜 안 잊혀지는 인상이라서.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송명여대생도 아닌 것 같고 민주노총도 그렇죠.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둘 다 아닐 것 같아. 넌 누구냐? 다들 궁금해합니다. 지금 정체가 무엇인지 네. 아시는 분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깃발도 보이고요. 네, 아이고. 네. 깃발은 정말 가관들이에요. 가관들이야. 사람이 없으니까 다 깃발 높이 지켜들고 뭐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 같네요. 그런데 지금 오늘 국힘은 공수처장을 고발을 했고요. 네, 저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네,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을 네. 고발하겠다 했는데 네. 아직 고발을 했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네, 네. 국힘은 오후 3시에 고발장 낸다고 했으니까 냈을 거고 일단 지금 그 법원의 결정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거의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게 걸로 핵심이에요. 보이거든요. 네,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건 근데 거기. 민주당이 참 네. 교묘한 게 거기 핵심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하고 산수 산수 얘기만 해. 산수 얘기만 해. 구속 기간만 얘기하면 산수 얘기만 네. 해. 여러분 그게 핵심 아닙니다. 거기 네. 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핵심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렇죠. 자기가 이제 딱 이게 없다라고 말하기 그렇죠. 좀 뭐하니까 네. 이거 항소심 가도 문제가 될 거고 나중에도 문제가 된다. 그렇죠. 재심 이 수사권 제도도 문제는 있고. 재심 사유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속 취소를 해놓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건 수사권 없다는 얘기지. 네. 없다는 얘기를 좀 그렇죠. 완곡하게 돌려 얘기한 건데 네, 네. 그걸 가지고 그 말은 쏙 빼놓고 숫자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왜냐면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법원
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법원은 법원 어떻게 안 건드리고 싶은 거야. 법원은 안 건드리고 싶은 거야. 26일 날 네. 선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안 건드리고 싶은 법원은 거예요, 안 지금.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3월 26일 날 그 항소 기각되면 그때는 이제 2판 4판 법원 욕 엄청 할 거예요. 아마. 그래 되겠죠. 그래 될 거고 지금 이제 구속 아마 수사권 네. 수사권 없다. 굉장히 이제 지규현 판사가 아주 영리하게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랬냐면 이제 판단할 때 설사 이 구속기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구속 이제 취소가 충분하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고 조서도 꾸몄고 그 자료가 헌재에 넘어가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헌재가 쭉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규현 판사가 헌재가 하고 있는 탄핵 그 심판에 대한 불공정성, 불합리성 문제를 넌지시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법원에서 나온 설명 자료, 보도 자료 네. 거기 이제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거기 보면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많거든요. 네. 닦아놓고 뭐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저 3페이지를 보면 지금 저 이의 나항이 구체적인 판단인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 부분에 대한 그렇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해석이나 판단도 판단도 없었다.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 이 얘기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이게 굉장히 이건 헌재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거 그냥 놔두고 형사 재판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제 심사위하면서 예를 김재규 사건 들었었거든요. 김재규 이분이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시해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게 이 사건이 45년 전 사건이에요. 45년 전 사건인데 그렇죠. 최근에 네. 내란 목적 살인죄는 이건 재심 사유가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서울고법에서 재심 결정을 해서 재심이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도 내란이 안 되는데 그렇죠. 중앙정보부 동원해가지고 대통령하고 경호처장을 암살을 하고 거기서 막 그 국무회의를 열고 뭐 별걸 다 했잖아요. 근데도 그게 내란이 아니고 그냥 단순 살인이다라는 취지로 재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친 사람 한 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건 어디까지 본 거냐면 내란 안 된다는 걸 사실상 판단하거나 다름없어요. 네, 그렇죠. 저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함축적으로 의미를 네. 많이 깔았어요. 많이 깔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조서 꾸민 거지 않습니까? 네. 사인까지 했죠. 그걸 가지고 탄핵 헌재 심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증거 채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증거 채택이 무효란 얘기예요. 저 얘기가.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전부 다 평의만 열고 편결을 못하는 게 왜냐하면 이거 판단을 가지고 자기들도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기각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기각하게 되면 사유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각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털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기각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각하를 한다면 일단 두 가지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그 국회에서 2번 표결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거 표결 불성립이다 네. 그러고 네. 한 주일 후에 다시 탄핵 그렇죠. 표결. 요거 자체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네. 그걸로 일단 각하 사유가 된다. 일단 각하 사유 넘버 1, 네. 각하 사유 넘버 2는 국회에서 소추한 내용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내란죄를 빼고 나면 그렇죠. 껍데기만 거의 없는 거죠. 85%가 빠지고 그렇죠. 나머지 15% 남는데 그렇죠. 그 내란과 관련된 걸 다 빼고 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거 국회에서 의결 다시 해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싶다. 요렇게 해서 각하해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예. 위헌 사유가 중대하니 아니 이런 거 그렇죠. 따질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요. 홍장원 차장 얘기도 안 해도 되고 곽종사의 얘기도 안 해도 돼. 곽동군, 홍당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런 그렇죠. 증거까지 갈 그렇죠. 필요가 없이 네. 요거 갖고 그냥 딱 털어버리면 지금 이 지기현 판사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걸 보석을 해주면 자기가 뭔가 이게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한 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구속 취소, 그러니까 시간이냐 아니냐 요걸로 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해버리면 그런 판단이 필요 없이 민주당에서도 산수 잘못했다,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딱 이건 법리적으로 털어버리면 간단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거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지금 토요일 날 형의했는데 지금 찌라시에는 보니까 4명 원래 이제 우리 쪽으로 그렇죠. 유리하다고 중도 본 보수. 네 명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 쪽으로 갔다는 그런 찌라시들이 찌라시도 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각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서 또 좀 더 보태면은 계엄 이제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위헌성. 네. 근데 이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혐의가 있었는데 내란 혐의는 탄핵 소추 다 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남는 게 그 계엄 선포의 그 위법성, 그러니까 네. 국무회의 절차를 지켜내야 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문제는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거법 위반은 했지만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서 탄핵 기각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유사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탄핵할 수 없는 국무회의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부서를 했는지 여부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렇죠. 이게 중대한 그렇죠. 탄핵의 탄핵 어떤 사유, 중대한 위헌이나 위법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 가면 이제 그렇죠. 기각이 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적 하자, 네. 공수처,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바탕된 그런 모든 심판 관련 기록들, 바탕이 된 근거들, 그 절차가 이제 무효기 때문에 그런 뭐 절차적 하자 때문에 이건 각하다라고 하면 끝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급격히 각하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여간 일단 8대 0으로 인용된다는 얘기 쟤네들이 엄청 퍼뜨렸었잖아요. 네. 지난주 초에는 완전히 뭐 민주당부터 시작해가 교수들이 뭐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8대 0이 되느니 어쩌니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그러다가 네. 구속 취소되고 난 다음부터는 싹 없어졌어. 8대 0이니 뭐니. 네, 네.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 변론 재개, 변론 재개 얘기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변론 재개 사유가 홍장훈 차장 메모, 곽종근 사령관이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죠. 네. 본인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회유와 협박 당한 거. 야, 나 지금 변호사 비용도 없어. 그리고 나 내란죄 엮어버린대.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곽동근하고 네. 곽종근하고 홍장원은 홍장원. 적어도 다시 심리해서 요건 증거에서 빼야 된다. 그러려면 그렇죠. 변론 재개를 해야 그렇죠. 된다.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런 변론 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기각해서 뭐 좀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굳이 지금 헌재가 그렇게 해봤자 중요한 핵심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판단을 하면서 시간 끌면은 헌재가 도움이 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어차피 그 문영배나 이미선 정계선 입장에선 민주당이 이제 도급을 줬잖아요. 네. 이거 빨리 탄핵해라. 근데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4대 4로 갈리면 기각되는 거 아니에요? 기각이나 네. 각한데 네. 그런 결과를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 시켜주는 양반들이 네. 이거 하라 그랬는데 네. 못해.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밀어가지고 임기 끝내버려. 일단 변론 재개를 하면 가고 변론 재개를 하면 이제 변론 재개를 야. 하면서 다음 주쯤 변론 재개를 하면 다음 주 수요일쯤 변론 재개를 하면서 한 3월 28일이나 4월 2일쯤으로 그렇죠. 변론 재개를 날짜를 예, 잡아. 예. 그러고 나서 그날 하고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일주일 후로 기일을 또 잡아. 네, 네. 그럼 4월 18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명이 빠지게 되면 2명 빠지면 이제 그럼 6명이 헌재가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6명이 되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쯤에는 예.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잖아요. 한두 총리가 또 그러면 네. 헌재 재판을 또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네요. 그때 되면 이제 마은혁 임명해도 3대 4죠. 3대 4. 네. 그렇게 되네. 둘 빠지니까. 그리고 그때 되면 김영두 재판관이 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되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런 시나리오가 그렇게 있을 갈 수 있겠네요. 있죠. 그렇게 갈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변론 재개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게 변론 재개 이렇게 바람을 잡아줘야 문영배 입장에서도 변론 재개를 일단 해놓고 네. 상황 봐가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혹시 여차하면은 한 명 더 네. 끌고 와가지고 뭐 좀 뒤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노릴 수 있겠죠. 어찌됐거나 하여간 네, 네. 기회를 한번 보려면 네, 네. 지금 상황에선 기각이나 각하밖에 안 되면 그렇죠. 예, 오히려 애매할 때는 미루는 거. 밀어서 네. 깔고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임기 마치고 나면 본인이 하여간 가죠. 지금 이게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판결을 선고하려면 오늘쯤에는 평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아직도 편결 없다. 판결이 안 되고 계속 네. 평의만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건 네.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죠. 네. 서로 4대 4든 5대 3이든 간에 네. 이렇게 갈려서 결론이 안 나고 있으니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결론이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 같으면 문영배 입장에선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어제 몇 군데 좀 통화를 하셨다 그럽니다. 당 대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와 통화를 하셨대요. 어제 네. 저녁에
만났죠. 30분간. 예, 예, 만났죠. 예. 관제에 들어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식사도 잘 하셨답니다. 김치찌개에다가 제대로 이제 좀 드셨다고 하는데 만나셔가지고 당을 어쨌든 잘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 감사하다 뜻을 고맙다. 전했다고 합니다. 어제 만나고 나서 오늘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메시지가 네. 굉장히 선명해지고 세졌어요. 네. 네,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그러고 나경원 의원이 고발하겠다. 공수부 폐지법 뭐 발의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발의까지 이미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공수처 이거 고쳐서 못 씁니다. 제가 네. 보기에. 너무 이제 공수법이요 거의 프랭켄슈타인이에요. 네. 너무 누더기로 좀 만들어져 급조된 법이어서 이번에 뭐 실제로 진행하면서 많은 하자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걸 뭘 고쳐야지 어떻게 잘못 고치면 또 딴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신병 인치 이런 것도 네. 이제 근거라든가 규정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네. 허둥대다가 이번에 또 이제 구속 취소 사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예 폐지를 하는 게 정답이다. 이걸 유지해야 돼. 아무런 실익이 없다. 예산만 60억 4년 동안 60억 들어갔는데 200억 넘게 썼다. 200억 넘게 네, 들어갔고 4년 동안. 4년 동안 네. 200억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직원은 40명이가 되고요. 그리고 기소한 거는 2건이밖에 안 됐었고 도대체 뭐 하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랑 비슷한 곳이네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관위는 선거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그냥 대충 하는 척하지. 근데 그 채용 비리 800명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조민 같은 사람이 80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 많은 얼마나 그 선관위가 경쟁률 얼마인 줄 아세요? 높을 때는 2000대 1이 돼요. 2000대 1. 1990몇 대 1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2000대 1이었으니까 실제 응시자는 몇 명이었겠습니까? 수만 대 1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800명이 내정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용 비리로. 그럼 그 수만 명은 왜? 훨씬 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많이 들러리신 거잖아요. 완전히 들들이 쓴 거죠. 공부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까지 전부 다. 그 MZ세대에 돌아버린 거예요. MZ세대가 그 조민 그 때문에. 선관위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그거 맞아요. 손해배상 소송 내야 맞아요. 되겠는데요? 소송 내야 돼요. 예. 소송 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 사람 모아가지고 네. 어디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요. 네. 그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네. 이 채용된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송을 딱 내야 얘네들이 그렇죠. 사퇴를 하고 나가든지 하지. 그렇죠. 지금 쫓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건 일벌 100개 해야 돼요. 그냥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왜 그때 우리가 조민을 의사 취소 의사 면허증만 박탈한 게 아니라 의대 졸업과 대학 졸업까지 전부 다 박탈해서 고졸로 만들었느냐. 일벌 100개 해야지 이 공정이라는 거 수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대한 배신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법 부정을 저질러서 채용이 되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날아간다. 그렇죠. 이걸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죠. 한 번 채용되면 끝. 그러면 목숨 그렇죠. 걸고 채용되면 끝이죠. 그렇죠. 이건 그리고 무조건 하여간 소송도 하고 그런 소송을 해야 또 저 사람들 선관위가 그런 핑계로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자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무원 연금도 못 받게 해야 되고요. 네. 아직 일벌 100개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특히나 만약에 다음 선거에 사무를 못 보도록 해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감사원에 적발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불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보고 가능성이 올 높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잘라야 되는 예. 거예요. 그 김세환 같은 경우는 그 아들하고 김세환을 같이 저렇게 지금 문제된 사람들은 그렇죠. 예. 예, 그 편입을 봐준 그 위에 사람도 이미 나갔다고 하더라도 함께 소송을 내서 이 떨어진 사람들의 분노를 지금 수사 의뢰했다는데 저 11명 수사 의뢰한 사람은 민사소송도 내야 돼요. 반드시 내십시오. 김문수 장관이 마은혁을 잘한다. 매우 위험하다. 같이 네. 운동했었으니까 잘 그러니까 옛날에. 인민노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하혁명 네. 조직, 지하혁명 김문수 장관이 그때 86년 맞아요. 그거 예. 배후에 있었던 그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아니 저 차명진 의원도 그래서 자기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 사람들. 야. 그 인민노련 있을 때 그 네. 마은혁 재판 후보가 뭘 했었냐면 네. 이론 그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론 핵심 그 강사였어요. 이론 핵심 강사. 그러니까 마은혁은 판사 될 때부터 네. 많은 사람들이 저 판사가 된 것도 운동의 일환이다. 그렇게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 운동하려고 이제 네, 판사하는 판사 되니까. 거다. 판사하면서도 뭐 노동법 연구회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뭐 그런 그렇죠, 식의 그렇죠. 이론 뭐 논문 쓰고 뭐 그랬었거든요. 마은혁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저기 그때 고시 패스하고 나서 마은혁 재판관이 그때 신림동에서 한 1년 정도 강사 생활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태학관인가? 네. 태학관에 거기서 태학관에서. 거기서 1년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돈을 당장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저분 만난 사람들은 참 사람은 그렇게 뭐 이상 또라이라든가 이러지도 않대요.
좌파들이 또 또라이는 사람은 그냥 스노우하고 그러는데 그래.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 거지. 위험한 거지. 무섭고 위험한 예, 거죠. 무섭고 위험하고 그런 거지. 이게 뭐야? 우파인 척하는 얘가 또라이지 얘가. 지금 부산에서 부산 서면 네. 부산 서면역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무슨 북콘서트 그걸 한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그걸 반대하는 규탄 한동훈 규탄 맞대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대응을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모여라 아마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러는데 오늘 저기 부산 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은 저기 대통령 탄핵 각하되면 네. 이제 단계 게시판만 그 얘기 또 조사하기 나왔죠. 시작해도 네. 그냥 바로 골로 가는 건데 지금 한동훈이 살 길은 마누라 손잡고 미국 가서 딸 좀 보러 갈게요. 그러고 미국으로 빨리 튀는 거야. 그렇죠. 네, 맞아요. 규탄 집회가 저 정도가 모였대요. 규탄 집회가 지금 부산에서 한동훈 규탄 집회. 오, 와. 북콘서트는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규탄 집회가 저렇게 많이 모였네. 저런데 왜 하고 다녀? 아니 그 사인 받은 거 찢은 거 아시죠? 네, 봤죠. 그것도 해명한 거 거짓 해명한 거 보셨어요? 그것도 거짓 해명이더라고. 뭐 친중자라고 생각했다고. 오해를 풀었다면서 오해를 풀었다 그랬는데, 다시 사인 받고 본인이 12개로 찢어놓고는 나 16조각. 친중이 아니라 나 그냥 그거 배신자라고 나오네요. 생각했다. 그거 나오네요. 오해 푼 적도 없고 그렇죠.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찢은 거지. 네. 무슨 친중이냐. 아니 하루도 안 돼서 들통나 거짓말을 어떻게 지금 뻔뻔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거를 기자 공지에 올렸어요. 풀었고 기분 좋게 같이 밥 먹고 헤어졌다. 사인 다시 받아왔다라고 그리고 한 저 거예요. 학생이 자기 한동훈이랑 같이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아니 밥도 안 먹었어요. 저쪽에 저쪽 구석에서 우재준이랑 같이 밥 먹었다고. 우재준이랑 밥 먹고 네. 우재준이 가서 사인 다시 받으라고 요청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받았다잖아요. 받았다. 네. 근데 그것도 또 찢었어. 또 찢었는데 저거에 대해 저렇게 하니까 반박을 안 해. 저것도 반박하면 이제 뭐 더 이상 그게 없으니까. 면전에서 받은 그 찢은 사인도 이렇게 쭉 찢은 사인도 네. 원래 예전에 받은 사인을 갖고 가서 보란 듯이 찢은 거더라고요. 아, 써준 걸 찢은 게 아니라 예전에 받은 걸 이제 들고 받은 와서 거를, 쭉 찢으니까 막 뭐 네. 이렇게 한 건데. 옆에서 뭐 말리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정상이 그대로 나왔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반가에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다시 사인 받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허위였다라고 드러났고요. 지금 그 많이 부산에서 보는 사람인데 저 우리 누구야? 박광배 씨가 박광배 또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느라고 바쁘시네요. 언제 내려가는 건지. 한동훈도 혼내야지, 헌재도 챙겨야지. 예, 아주 그 저런 열정이 있으니까 그 비데이 갤러리가 유지되는 거죠. 밤새 비데이 갤러리 또 챙겨야지. 네. 서면에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만 야 정말 저거였나요? 규탄한다. 북콘서트 반대한다. 진짜 북 콘서트에는 두세 명 와 있는데 영광도 사피구나. 북 콘서트에는 두세 명 반대하는 사람들이 200명 와. 웃기겠다. 네, 개망신이죠. 그렇죠. 그럼 뭐 북콘서트 열지도 못하게 돌아간 거지 뭐. 네, 그러면. 저러면 못 열지. 근데 저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풀려났잖아요. 네. 나왔는데 메시지를 낸 걸 보셨어요? 그때 뭐 건강 잘 지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진짜 그 사이코패스 아니면 그러니까 저렇게. 저는 그런 뭐랄까 뭐 위하는 말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죽일 그 딱 때는 언젠데. 사이코패스가 왜 네. 자기 그 이렇게 살인하려고 하는 네, 사람 웃으면서 웃으면서 허허허 뭐 이런 그런 그런 거 좀 무섭더라고요. 공포스러워.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 뭐 무슨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뭐 이거 뭐 조롱도 아니고 냉소도 아니고 이게 뭐지? 얘의 정신 상태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저것도 구속 취소가 자연스러워? 그건 뭐야? 자연스러운 거는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그럼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어? 언젠가 사실- 윤벨게이어 있었으면 또 뭐야? 그러니까 만나면 좋겠다는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동안 심신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지금 헌재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네. 공수처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 언급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서야 자기는 후회 안 한다. 네. 자기는 뭐 대한민국 바로 세우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만 쭉 해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저렇게 무슨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건강 잘 챙겨라. 아니 건강을 배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이탈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 인터뷰를 그때 한 거예요? 지금 하나 찍자고 그때 개선 체험했을 때, 네. 했을 때 밤 11시에 다시 한번 뭐? 하나 찍어놓자 그러면서 또 찍고 했구만. 또 김현정 뉴스쇼인가 김현정 씨하고 또 통화해가지고 오디오 네. 땄어요. 또 전날 따고 그 다음날 방송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름 알리거나 뭐 어디 방송 나가 이런 걸 다 챙긴 거예요. 그날 이 기억나는데. 정신 상태가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때? 문재인이 그 무슨 도시락 폭탄인지 폭탄으로 다리 날아가는 사람 예. 문병 목함지래. 예. 목함지레로 다리 날아간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 뭐 짜장면 먹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 없어요.
어머야,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다리가 네. 지금 영구 장애를 입은 사람 미안하다 고맙다 그거 하고 예. 저거 하고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네, 오버랩이 문재인의 되네. 정신 상태나 이 한동훈의 정신 상태나 그게 저 아빠 유가족, 이름 유가족. 웃으면서 붙들고 유가족이죠. 예. 그냥 뭐 장난치듯이 쿡 찌르는 것 같은데 좀 사회의 이제 어떤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네. 모습들이 좀 저렇게 찰나찰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또 그것도 웃기잖아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된 날 뜻밖의 행운 어쩌고 그러려 좌파들도 야 이거 뭘로 해석해야 되냐 뭐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통하는가 봐. 그러니까 책 제목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 먼저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 참. 뜻밖의 행운 저 말은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 뜻밖의 행운 단순히 그게 아니라 뜻밖의 행운 뜻밖의 기쁨 뭐 이러면서 누구나 이걸 구속 취소를 뜻밖의 행운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그렇죠. 이 해석이 안 되는데 저게 뭔 말이야? 저 나오네요. 사람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뜻을 개성한다 이 말인 건가? 그러니까 한동훈은 문재인 쫓아하는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상한지.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한동훈이 쫓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택배 뭐 이런 거 가지고 네네네. 학생쇼 하는 거 저것도 국민 택배 약간 저것도 문재인 저거 한 거랑 똑같아요. 약간 네. 저 롤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머야. 이 사진이나 택배 들고 하는 거나 그렇네요. 문재인이 했던 거 다 따라했어요. 아메리카노도 그렇고. 그래서 책 제목도 다 따라하고 네. 아메리카 들고 막 걸어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막. 우리 집권 여당의 대표였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죠. 믿기지 않고 믿기지가 않아요. 참 코미디 같기도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좀 짠해 보이기도 하고 네. 이재명 대표 혼자 거대 의석을 가진 이재명 대표랑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서 집권 여당 대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얼마나 외롭겠느냐 이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 2년 동안 그 주진우 통해 가지고 인사에 관여를 엄청 했잖아요, 한동훈이. 그게 지금 이 망조의 여러 가지. 용산의 인사. 아니, 그 공수처장도 한동훈이 관여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네. 오동훈 한 것도. 그 박세현 검사? 네. 박세현 검사가 현대고또 2년 후배라더라고요. 2년 후배예요. 2년 후배라. 네. 거기서 이제 계속 반대기를 내가지고 석방 지휘서가 안 나온 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박세현은 저기 네. 또 DJ 때 검찰총장 했던 박순영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가 또 저쪽이잖아. 네. 저쪽이니까 이게 그런 사람한테 이 본부장을 시켜놓으니 네.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방법은 이창수 지검장이 빨리 돌아와서 네. 탄핵 기각시켜서 네. 돌아와서 싹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싹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 심우정은 어차피 정리해야 돼.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그 얘기하고 싶어요. 네. 헌재 재판관 세컨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컨드폰 그 통신 기록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통신 기록을 헌법재판관들이 자신 있으면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빨리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 세컨드폰을 어느 용도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문영배가 특히 이재명과 직접 뭔가 텔레그램 같은 걸 주고받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선관위도 그렇죠.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왜 만드느냐 했더니 정치인과 정치인들하고 통화하기 통화했다는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세컨드폰, 그 헌재에서 세컨드폰은요. 사실 헌법재판관이 굉장히 투명성과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네. 그리고 대관 업무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세컨드폰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굉장히 기밀하게 통화를 할 사유가 있었다는 건데 그건 정치인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랑 통화한 게 아니냐 아니면 박범계 본인 의원이랑 개인 통화했느냐 명의폰은 뭐 압수수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나오죠. 예. 헌재 명의의 세컨드폰 이게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죠. 자기 명의가 자기 명의가 아니니까. 밝혀졌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네. 안 밝혀지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렇죠. 자기 명의가 계속 네. 아니니까.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 서부지법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이수영 판사라든가 네. 통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동 공저 통화할 수 있는 거고 네. 박범계 의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니까 이재명 의원까지 이렇게 누구랑 통화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는 헌재가 좀 공정성 이런 거 의심을 털어내고 싶으면은 저는 세컨드폰을 통신기로 공개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헌재 재판관들의 세컨드폰 반드시 이건 추적해야 된다. 이건 뭐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한 이후라도 네. 반드시 이거는 그렇죠. 밝혀서 반납하면서 그 포렌식 안 되게 또 이상하게 또 할 것 같은데 반납 수술하기 전에 먼저 같이 찾아와야 돼. 압수수색을 그건 네. 먼저 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실 때 걸어서 나오셨어요. 네. 정말 누구랑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16시간인가요? 네. 16시간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래, 일정차 나왔어요. 나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제가 지금 올린 건데 이재명 대표 16시간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나왔는데 휠체어 태워 나왔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동안
구치소 생활하고 나왔는데 웃으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다. 야, 이걸 누가 예언을 했죠? 이걸 이제 서울법대 전직 서울법대 교수, 예.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계신. 네. 그렇죠. 네. 조국은 이제 이때를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쓴 말인데 네. 이게 조스트라무스가 된 거예요. 예언이 돼가지고 거꾸로 이재명 대표는 휠체어 타고 나오고 저기 또 나오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걸어서 웃으면서 나왔다. 야, 이게 조국의 그 조만대 장경은 지금은 이제 거의 소름 끼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앞날을 예. 손금 보듯이 보고 조스트라다무스야 진짜. 네. 그러니까 자기 앞날 빼고는 다 맞췄어. 네, 다 맞췄어. 참, 야, 언제까지 조스트라무스가 효력을 발휘할지 저도 기대됩니다. 아, 근데 이재명이 확실히 표정이 맛이 가긴 갔더라고요. 네, 구속 취소되고 나니까 네. 완전 표정이 맛이 굉장히 가가지고. 창백한 얼굴이죠 지금. 네, 네. 그 산송장 얼굴이 돼버렸어. 그렇네요. 약간 네. 창백하고 내란 수계가 본인이 내란 수계라고 지금 뭐 편말 들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음. 내란 공작 수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내란 몰이 수계, 내란 공작 수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